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신 정보통신 기술 제품과 서비스를 전시하는 2025 월드 IT쇼가 개막했습니다. AI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로 미래 선도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 생활 속 깊숙이 들어온 AI가 만드는 미래상을 엿보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 추경 편성을 계기로 정부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본격적으로 지원합니다. 고성능 GPU 만장 확보와 함께 인공지능 특화 반도체로 불리는 신경망 처리 장치 NPU 개발 지원에도 나섭니다. 젊은 층에서 주로 발생하고 발견도 어려운 미만형 위암을 혈액 검사로 조기 진단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간단한 혈액 검사를 통해 미만형 위암을 조기 진단하는 데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금속과 유기물이 결합해 나노미터 수준의 다공성 구조를 형성하는 물질인 GIF3종을 국내 연구진이 새롭게 합성했습니다. 데이터 기반 알고리즘을 개발해 수백만 개의 가상 구조 중 합성이 가능한 조합을 선별했는데 온실가스의 분리와 정제 등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 시작합니다. 국내 최대 규모 정보통신기술 전시회인 2025 월드 IT쇼가 개막했습니다. 올해로 17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AI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로 미래 선도를 주제로 국내외 450개 기업과 기관이 참가해 최신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앞으로 ICT 산업은 AI를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될 것이라면서 ICT 연구개발 성과가 시장에서 빠르게 구현돼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 사업화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26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최근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회사들이 보안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장관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월드 IT쇼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LG U+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잦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민관 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이고 한두 달 정도 걸릴 것이라며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공지능이 우리 삶 곳곳에 활용되면서 전 세계는 인공지능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추경 편성을 계기로 정부는 인공지능 학습의 핵심인 고성능 GPU 만장을 확보하고 차세대 GPU로 불리는 NPU 개발 지원도 본격화합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열풍을 불고 온 챗GPT. 챗GPT의 인공지능 학습에는 10,000개가 넘는 고성능 GPU가 사용됐습니다. 인공지능의 성능은 양질의 방대한 데이터를 미리 학습하는 것에 좌우됩니다. GPU는 병렬 처리 방식으로 여러 개의 연산을 동시에 처리해 인공지능 학습시키는 데 유리합니다. 전 세계가 고성능 GPU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 추경안을 계기로 정부는 올해 안에 1조 4천억 원 규모의 고성능 GPU 만장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추경에 반영됐듯이 AI 컴퓨팅 인프라, AI를 구현할 수 있는 시설, 설비, 시스템 이런 것이 완비되는 게 가장 시급했고 이와 함께 인공지능 특화 반도체로 불리는 신경망 처리 장치, 즉 NPU 개발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그래서 이번에 GPU와 함께 그 NPU를 같이 결합해서 성능을 내는 그런 작업도 함으로써 미래에 이 NPU를 적극적으로 국가가 수용하는. 현재 NPU는 국내 스타트업도 개발에 주목받고 있는데 NPU 성능을 검증할 기반 시설을 구축해 상용화를 앞당기겠다는 겁니다. NPU는 인간처럼 생각하는 인공신경망 구조를 활용해 빅데이터로 수집된 방대한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애초 그래픽 처리 용도로 개발된 GPU와 달리 NPU는 인공지능 연산에 특화돼 효율은 높으면서 가격은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세계 GPU 시장은 엔비디아가 독점한 가운데 NPU 개발이 인공지능 경쟁력 확보에
새로운 모멘텀이 될지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금속과 유기물이 화학 결합해 나노미터 수준의 다공성 구조를 형성하는 물질인 GIF 3종을 국내 연구진이 새롭게 합성했습니다. 유니스트 화학과 최원영 교수, 키스트 이정훈 박사 공동 연구팀은 수백만 개의 가상 구조 중 합성이 가능한 후보를 선별하는 데이터 기반 알고리즘을 개발해 GIF를 합성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생성한 GIF 3종은 이산화탄소와 메탄을 선택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고기능성 소재로 온실가스의 분리와 정제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연구팀은 내다봤습니다. 앞으로 하수 처리장에서 나온 찌꺼기 처리 방안으로 바이오가스 생산을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해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정된 지침은 하수 찌꺼기 처리 계획을 세울 때 가축 분뇨나 음식물 쓰레기 등 다른 유기성 폐자원과 함께 바이오가스 생산에 활용하는 걸 우선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또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성과 적정 용량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도 지침에 담겼습니다. 올해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하지 못하면 과징금을 내야 하는 제도 시행에 따른 조치입니다. 세계 10대 신재생 에너지 전문 전시회인 국제 그린 에너지 엑스포가 막을 올렸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기업 300곳이 참가해 태양광과 수소, 풍력 등 미래 에너지 산업의 핵심 기술을 선보입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비롯한 유명한 그림들이 미술관이 아닌 신재생 에너지 전시회에 걸렸습니다.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 BIPV에 예술 작품을 그려 넣은 겁니다. 검은색의 투박한 태양광 모듈에 디자인과 색감을 더해 거부감을 줄이고 효율도 높였습니다. 건축물이 심미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 보일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심미적인 효과를 더 주기 위해서 고객이 요구하는 디자인대로 태양광 모듈을 설계하여서 태양광과 수소, 에너지 저장 체계까지 신재생 에너지 사업 전반을 아우르는 국내 최대 규모 전시회인 국제 그린 에너지 엑스포가 대구에서 개막했습니다. 26개 나라 300여 개 기업이 부스 1,100여 개를 마련했고 전문가들도 참가했습니다. 해외에 나가지 않아도 최신 기술과 업계 동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업계의 관심이 높습니다. 국내에서 여러 제조기업들이 아리백 달성을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수요 기업들의 니즈를 반영해서 컨설팅부터 금융, 중개사업, 그리고 PPA 체결에 이르기까지. 행사를 주최한 지자체는 전시회가 22주년을 맞은 만큼 지역 산업 전환과 혁신을 이끄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국내외 참가 기업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련 시장 확대도 모색할 방침입니다. 개발한 신제품, 신기술을 직접 홍보를 할 수 있고 수출로 연결될 수 있는 교류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5대 전시회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국제 그린 에너지 엑스포는 오는 25일까지 계속됩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작은 암세포가 위벽에 넓게 퍼지는 유형으로 젊은 층에서 자주 발생하는 미만형 위암을 혈액검사로 조기 진단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김나영 교수 연구팀은 혈액검사를 기반으로 펩시노겐2 수치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력을 동시에 확인해 미만형 위암에 대한 조기 진단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혈중 펩시노겐2 수치가 기준치 이상인 동시에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됐거나 과거 감염된 적이 있으면 조기 미만형 위암 발생 위험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40세 미만 여성의 위암 발생 위험이 다른 계층보다 최대 25.8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혈액 검사를 통해 젊은 층의 위암 치료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먹는 샘물에 품질 안전 인증제가 도입되고 미세 플라스틱 모니터링도 강화됩니다. 환경부는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안 관계장관 회의에서 먹는 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올해는 국내에 먹는 샘물 시장이 열린 지 30년이 되는 해로
국내 먹는 샘물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3조 1,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 해썹을 토대로 국제표준기구 식품안전경영시스템 수준의 먹는 샘물 품질 안전인증제를 올해 안에 마련한 뒤 2027년 법제화할 계획입니다. 또 구체적인 먹는 샘물 보관 기준도 마련하기 위했는데 지금 기준은 차고 어두운 곳에 위생적으로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이 전부였습니다. 이와 함께 먹는 샘물 내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표준 분석 지침을 마련하고 내년까지 지름 1마이크로미터 수준의 초미세 플라스틱 분석 역량도 확보할 방침입니다.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파는 어린이용玩具에서 국내 사용이 금지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유해 물질 등이 나와 판매 중단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서울시는 어린이날을 맞아 테무, 쉬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玩具 25종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4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점토 한 종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돼 유해성 논란이 일었던 성분이 나왔고 키링 인형 한 종에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이 국내 기준치의 278.6배가 검출됐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검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부적합 제품에 대해 각 플랫폼의 판매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 또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잇단 땅꺼짐 사고로 인명피해가 나자 서울시가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지하철 등 대형 굴착공사장 인근의 지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레이더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지하터널이 무너지면서 2명의 사상자가 난 신안산선 광명구간 공사 현장 붕괴 사고, 지난달에는 서울 명일동에서 지름과 깊이 각 20m의 대형 땅꺼짐이 생겨 매몰됐던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대형 땅꺼짐 사고가 잇따르자 서울시가 강남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굴착 공사 현장을 찾아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낡은 상하수도관의 누수가 땅꺼짐 원인으로 분석됐지만 최근 사고가 난 곳은 굴착공사 현장 인근으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대형 굴착공사장 인근 지하 내부 구조와 상태를 탐색할 수 있는 지표 투과 레이더 GPR 검사를 월 한 차례 정기 실시하고 검사가 이루어진 지역에 한해 집안 정보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사비를 아끼려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예산을 줄이는 일이 없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굴착 공사장, 특히 지하철 공사장 인근의 GPR 공사를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해서 그 결과를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비를 더 대폭 늘리도록 이와 함께 토질 등 집안 특성을 반영한 지하 지도를 만들고 지하 공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점검을 강화하고 이상 조짐이 있는 곳을 사전에 발견해 시민 불안을 줄일 계획입니다. 또 상하수도관 누수로 발생할 수 있는 땅꺼짐 예방을 위해서도 관련 예산을 2배로 늘려 노후관 교체 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YTN 김규수입니다. 로마 시대 검투사가 사자와 싸웠다는 직접적 증거가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아일랜드 메인뉴스대 연구진은 영국 요크 지역 고대 로마 도시 공동묘지에서 발견된 유골에서 사자 등 대형 육식 동물에 물린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유골들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유골에 남아있는 자국들을 3차원으로 스캔한 다음 현대 동물학 표본 등을 이용해 다양한 동물들의 물린 자국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한 검투사의 엉덩이 뼈 등에 남아있는 자국들이 사자와 같은 고양잇과 동물의 이빨 자국과 일치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는 로마 시대 인간과 동물 간 검투를 보여주는 최초의 물리적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한 주간 주목할 만한 사이언스 이슈를 다 모아온 박나연입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부터 만나보시죠. 이른바 꿈의 비만 치료제로 불리며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위고비도 다 옛말이 됐습니다.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을 주도하는 건 주사가 아닌 먹는 약이 될 거라는 전망인데요.
미국의 한 제약사가 개발 중인 먹는 비만약 오포글리프론이 임상시험 3상에서 유의미한 체중 감소 효과를 보인 겁니다. 제2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비만 환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이 투약 경과를 지켜봤는데요. 최대치를 복용한 그룹에서 9개월 동안 평균 7.3kg의 체중이 줄었습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웬 당뇨병이냐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이유는 이 약을 구성하는 호르몬에 있습니다. 오포글리프론은 위고비와 같은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계열로 위고비의 경구용 약물 버전이라고 이해하면 쉬운데요. 이 GLP-1 계열의 특징과 그렇다면 새로운 비만약의 장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GLP-1은 음식을 먹거나 혈당이 올라가면 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혈당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뇌의 포만 중추를 자극해 식욕을 억제하는 기능도 있어서 당뇨와 비만을 둘 다 치료하는 핵심 요소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포글리프론은 기존의 주사 방식으로 약물을 주입해야 했던 위고비와 달리 음식과 물 섭취에 대한 제한 없이 하루 중 언제든지 딱 한 번 먹기만 하면 되고 또 크기가 작은 분자 화합물로 구성돼서 체내 흡수율도 뛰어납니다. 네, 이외에도 비만 치료는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만큼 비용 역시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전문가들은 오포글리프론이 제조 과정이 간단한 작은 분자 화합물을 활용했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선에서 책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관련해서 최영진 서울대 교수의 설명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위고비가 괜히 제약회사가 비싸게 파는 게 아니라 생산하는 것 자체가 원가가 굉장히 비싸서 가격을 낮추는 거 약간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아니면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싸질 것 같은데요. 네, 오포글리프론에 대한 임상 결과는 오는 6월 미국 당뇨병학회 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인데요. 비만 치료제 시장의 판도가 과연 먹는 약으로 바뀌게 될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네, 구독 서비스라는 말은 현대인들에게 낯선 단어가 아닙니다. 방 안 침대에 누워서 휴대전화로 버튼 하나를 누르기만 하면 누구나 음악을 듣고 재미있는 영상을 보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쉽게 구독할 수 있는데요.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9명은 구독 서비스를 하나 이상 구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온라인 서비스죠. OTT 서비스 이용률이 90.1%로 가장 높았고 이 쇼핑 멤버십이 83.8%, 음악 스트리밍이 73.4%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같은 인기만큼이나 배달 구독에 드는 돈 역시 상당했는데 월 평균 40,530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OTT 서비스가 22,084원으로 가장 많았고 쇼핑 멤버십 15,426원, 그리고 음악 스트리밍이 1,667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손쉽게 가입할 수 있는 것과 달리 해지를 위해서는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됐는데요. 이 소비자의 착각이나 부주의를 유발해서 불필요한 지출을 유도하고 해지를 어렵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해지 단계에서 해지하기라고 적힌 버튼에는 비교적 희미한 글씨나 연한 색상을 적용하는 반면 유지하기 버튼에는 진한 색상을 적용하는 식의 꼼수를 부려서 이용자가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실제로 국민 10명 중 절반 이상이 해지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개정된 전자상거래법 시행으로 이런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소지가 있는 사업자에게 해당 내용을 알리고 바로잡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인데요. 이 구독 경제가 일상화된 사회에서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겪는 일이 더는 없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이언스 이슈 다 모아온 박나연이었습니다. 음주 측정을 피하려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에 대해 오는 6월부터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경찰은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차량 압수와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는 지난해 5월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는 25일에는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당시 김 씨는 음주운전을 한 뒤 술을 일부러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로 처벌을 피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았습니다. 김 씨는 사고 17시간 만에야 경찰에 출석했고 그 사이 술을 추가로 마시면서 정확한 음주 측정을 어렵게 했다는 건데 김 씨는 줄곧 관련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11월 술타기 행위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오는 6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음주운전을 한 뒤 술을 더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할 경우 음주 측정 거부와 같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음주운전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 기조를 세우고 엄정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상습 음주운전자 등 중대사고 가해자에 대한 구속을 적극 검토하고 차량을 압수하는 등 강력한 법 집행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서울 연립 다세대 주택 원룸에 살기 위해 내는 월세가 한 달 전보다 3만 원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은 서울에서 거래된 전용 33제곱미터 이하 원룸의 전월세 거래 분석 결과 보증금 1,000만 원 기준 평균 월세는 70만 원으로 한 달 만에 4.6%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기준 평균 전세 보증금은 전달보다 367만 원, 1.8% 오른 2억 902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자치구별로는 강남구 원룸의 월세가 평균 90만 원으로 서울에서 가장 비쌌고 전세 보증금의 경우 서초구가 평균 2억 7,155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공무원 연금을 비롯한 공적 연금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 사람이 31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받은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로 개편된 2022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공적연금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지역 가입자는 31만 4,4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유형별로는 공무원 연금 수급자가 21만 9천여 명, 69.8%로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 15.1%, 사학연금 수령자 8% 등이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11만 6천여 명은 동반 탈락자였는데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배우자까지 자격을 박탈하는 기준에 따른 겁니다.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부담하는 평균 월 보험료액은 올해 2월 현재 9만 9천 원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최근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을 절반으로 크게 낮춘 데는 미국 관세 부과와 국내 정치 혼란의 영향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는 IMF 측의 공식 설명이 나왔습니다. 라훌 아난드 IMF 한국 미션 단장은 한국 성장률 전망 수정과 관련한 기자단 질문에 관세 조치 영향뿐 아니라 지난해 말 이후 한국 정치 상황 변화도 함께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MF는 지난 22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0%에서 1.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국내외 주요 기관의 전망치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김성욱 IMF 이사는 이번 성장률 전망 하향은 사실상 2번 조정해야 할 것을 한 번에 한 것이라며 지난해 국내 정치 상황 변화와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 영향이 합쳐져 나온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가 2.1%에서 1.4%로 하향 조정된 것과 관련해서는 관세 부과의 영향이 이어지는 가운데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소비 투자 위축 등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미만형 위암은 40대 미만의 젊은 층에서 자주 발생하지만 발견이 쉽지 않아서 위험성이 컸는데요. 조기 진단을 위한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건강하고 규칙적인 식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